자, 이 포스코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 이 같은 부서 동료들에게 수년 동안 지속적인 성폭력에 시달렸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 같은 부서 상사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본격적인 얘기를 드리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가시죠. 오늘 회식은 대표님도 참석하신다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마. 문대리, 은진아, 뭐 하고 있어? 빨리 와. 오늘따라 립스틱 색깔이 도발적이네. 어제 노래방에서 나보고 웃은 거 하트? 야, 너네는 이런 걸 받고 욕은 못할 망정 웃는 이모티콘 날리고 싶니? 뭐라도 보내줘야 조용해진다니까요. 아, 진상들. 아, 토 나올라 그래 진짜. 왜 가해자라고 하시죠? 아직 윤 대리님은 피해자로 확정된 게 아닌데요. 네? 자, 이런 게 퍼지기 시작하면 사람들 반응은 하나예요. 여자도 문제네. 여자가 더 문제다. 심하게는 여자가 뭐 바라고 이러는 잠시만요. 아, 진짜 보기만 해도 그냥 짜증나고 불쾌하고. 자, 그런데 이 JTBC 드라마 속의 한 장면이었는데 이게 드라마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저런 드라마 보면 저런 직장 어떻게 다니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포스코에 근무하는 20대 여성이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선 건데요. 포항 제철소에 다니는 20대 여성은 같은 부서 남성 4명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고소를 했습니다. 이 중 1명은 유사 강간 혐의,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성추행 혐의입니다. 이 여성은 근무를 하면서도 또 회식 자리에서도 성적 불쾌감을 참아야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 한 부서에서 4명? 이 피해자가 2018년부터 3년 정도 이 같은 회사에서 부서에서 근무를 했는데 업무 특성상 한 50여 명 중에 여성은 이 피해자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성희롱성 발언을 계속했던 선임이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다른 직원들도 만만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뭐 얼굴 평가, 외모 평가라든가 아니면 뭐 이른바 음담 패설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뭐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더 심한 일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 드라마의 한 장면에서도 보셨지만 결국 회식 자리였어요. 그렇습니다. 회식이 사실간 긴장감도 풀고 직원들 단합 자리가 되는데 이 회식을 할 때 부서 총괄하는 사람이 그 여성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옆자리에 앉혔어요. 술도 따르라고 시켰고 또 그리고 손을 슬그머니 넣어가지고 허벅지를 만졌다는 거예요. 이거 엄연한 성추행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식 끝난 다음에 보통 2차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노래방을 많이 갑니다. 노래방에 가게 되면은 남성들이 문제가 뭐냐면 블루스를 치거든요. 블루스는 어떻게 합니까? 껴안고 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껴안고 만지고 이러면서 사실은 성희롱, 성추행을 한 건데 그럼 이제 이게 잠깐만 벌어지니까 이 여성 입장에서는 몸이 아프다. 집안 이랬다 빠지려고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회식에 참석 안 하면 인사 고과에 어떻게 될까라고 은근히 이거 협박이거든요. 이러니까는 빠질 수도 없기 때문에 불쾌감을 참고 회식에 참여했던 것이죠. 아니, 요즘 세상에도 저런 게 가능합니까? 저는 참 이게 보면서도 그러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포스코 같은 대기업이 이게 뭐 철마다 무슨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이런 거 다 할 텐데. 자, 그런데 말이죠. 결국 이 여성 피해자가 지난해 12월 회사 일단 이 감사팀 같은 곳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자, 그런데 신고를 하고 나서 내가 괜한 짓을 했다, 오히려 후회를 했다면서요. 자, 신고를 하게 되면 성희롱 같은 경우는 뭐 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 고용평등법상의 징계를 받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형적인 성희롱이죠. 이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인사불이익 주겠다,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하고 이 피해 여성이 상당한 고통을 더 느꼈다고 하고 정신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정신과 치료도 받았는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가해자가 이제 직장 선임이죠.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자 별일 아닌 일로 한 가정을
파탄냈다면서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따돌림을 집단적으로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 사실은 이제 2차 가해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왜 이게 밖으로 퍼졌냐고 좀 알아보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가해 직원이 일부 부인하고 일부 시인하고 하다 보니까 부인하는 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문이 다 나버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감사팀이 그렇죠.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실수를 한 거죠. 하하.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 여성이 다 공개가 돼버리고 결국은 집단 따돌림으로 받게 되고 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것이죠. 허허, 이거 진짜 뭐 파면 팔수록 더 황당한데. 자, 지금부터 더 놀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피해 여성의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왜 내 몸에 손댔어요?입니다. 자, 또 다른 직장 선배가 성폭력, 내 몸에 손을 댔다라고 지금 이 피해 여성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요. 같은 건물에 한 선배가 같이 산대요. 근데 어느 날 새벽 2시 반에 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차된 차를 좀 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은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 도어락이 고장이 났으니까 건전지 좀 빌려달라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건전지를 빌려주려고 자기 집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성이. 네네. 근데 이 남성이 갑자기 돌변해서 이 여성의 집에서 자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건전지를 찾으러 집 안에 들어갔더니 집 밖에서 기다렸던 게 아니라 같이 들어와서 자고 가겠다. 네. 그래서 여성은 당연히 거듭 거절을 했는데 하도 우기니까 일단 소파에서 그럼 자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남성이 결국에는 여성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왔고요. 결국 유사 강간을 당했다고 여성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건물에 있었냐면 여기가 직원 사택이었던 것 같아요. 직원들 숙소. 자, 그런데 다음 날 말이죠.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이 피해 여성이 제가 참 이 방송이라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강력하게 저항을 했어요. 네. 자, 그런데 아무튼 일이 끝나고 나서 다음 날 당신 나한테 왜 그랬어? 이렇게 연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메시지를 다음 날 보냈습니다. 뭐 내용인즉슨 제 몸에 왜 손을 댔어요라고 하면서 저녁에는 좀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라고 하면서 하니까 이 직장 상사가 용서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미안하다 누구누구야라고 했고요. 또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는 당분간 이 선배를 못 볼 것 같다. 그때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많이 힘드네요라고 하니까 다시 자신이 기억을 못한다고 해요. 내가 기억을 못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조만간에 밥 함께 하자라고 이렇게 문자가 오갔다고 합니다. 제가 참 이 방송이라서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이러다 보면 또 이 피해자를 약간 좀 의심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참 이게 저희도 딜레마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정말. 예. 이게 정말 이 내막을 조금만 더 알고 있으면 뭐 왜 그 사람을 소파에서 재워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계제는 아니라는 거 제가 좀 부연을 좀 해드릴게요. 자, 양 변호사님. 이런 짓을 벌이고 다음날 항의를 하니까 이제 사과 문자를 하면서 그래 정말 미안하다. 야, 우리 밥 한 끼 먹. 지금 이게 밥을 먹으면서 해결할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혼자 있어도 밥이 안 넘어갈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일 텐데 지금 피해자는 얼굴도 못 볼 것 같다라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나서 밥을 먹자고요? 밥은 좋은 사람이랑 먹어야 이게 맛이 뭐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정말 자기가 저지른 짓이 어떤 일을지는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범죄 의식조차도 없을 정도 상황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피해자가 드디어 이제 결심을 해서 4명을 고소를 한 겁니다. 한 사람은 유사강간이었고 나머지 3명은 성추행이었는데 이거 다 부인을 또 다 했어요. 그런 적 없다. 정말 다행히도 누군가 그 팀의 한 사람은 그래도 양식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뭐 회식 자리 같은 곳, 노래방 이런 곳에서 실제로 추행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이 또 그러시는데 당장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일단은 회사를 믿고 회사 감사팀에다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뭐 회사 측에서는 그걸 바랬던 상황은 아니었겠으나 2차 피해가 생겼던 것이고 결국 그래서 이제 고소까지 하게 된 건데 자, 다시 한번 아까 그 직장 상사라는 자의 이 카톡 내용을 보면 내가 그래 미안한 뭐 내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난다. 팀장님 이게 기억이 안 날 상황이 아니지. 차 좀 빼라. 차 좀 빼줘라. 이거 도어락이 고장나서 건전지 좀 빌려줘. 나 잠깐 들어가서 좀 자고 가면 안 돼. 이게 기억이 안 납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핑계를 대는 것뿐인데요.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쉽긴 한데 어떻든 그 포스코에서는 아마 분리 조치를 했다고 말을 했고 또 그리고 그 부서장을 갖다가 업무에 배제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 4명 있지 않습니까?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를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면 엄중 문책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아마 그게 잘 지키지 않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직장인이 말하는 거 보면은 뭐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니 뭐래 말했지만 실제적으로 거짓말이고 회사에서는 엄청 쉬쉬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소문 새 나가면 안 되니까 쉬쉬했는데 이 언론이 터지니까 갑자기 대기 발령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비난이 받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기업체들은 사실은 말썽이 났을 경우에 쉬쉬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자, 일단 포스코가 일단 이 업종의 특성상 남성 직원이 월등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런 일이 있으면 참 조심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중요한 게 사측의 대응입니다. 예?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서든 좀 막 이렇게 쉬쉬하고 넘어가려고 그런 뭐 움직임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 회사가 직접 이 피해 당사자한테 연락을 해서 뭐 보도 내용을 좀 조정해라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한 건데요. 보통 이런 내용이 나가도 기자와 회사 홍보팀이 직접 소통을 하지 피해 당사자한테 뭐 기사 내용을 조정해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2차 가해가 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걸 포스코가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한 거고요. 이 피해 여성한테 직장 상사가 직접 연락을 해서요. 직장 상사 4명이 20대 여직원 집단 성폭행했다는 건 뭐 사실과 다르지 않냐. 제목을 사실대로 바꿔라라고 이렇게 압박을 한 겁니다. 자, 이 양 변호사님. 포스코 그룹이 말이죠. 지금 수뇌부가 윤리 경영을 하겠다 이러면서 진짜 이 새 지도부가 들어선 뒤로 뭐 그렇게 많은 캠페인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건 진짜 이 어떤 그룹 순회 차원의 사과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책임 있는 분들이 정말 국민들에게 그 윤리 경영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정말 글자 그대로 기업 광고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인지 정말로 내면부터 그렇게 달라지고 싶었던 건지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건 수습이 아니라요. 진짜 제대로 된 반성부터가 일단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혹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워낙 남성들이 더 많은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비슷한 일이 이만큼이라도 없는지부터 철저하게 다시 한번 돌아봐야죠, 회사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빨리 좀 어떤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